봅시다. 자, 답부터 불러줘. 답은 1, 3, 4, 1. 얘가 답이다. 1, 3, 4, 1. 맞았어? 다 맞았어? 자, 틀린 거 몇 번? 같이 볼 거. 23번. 자, 우리가요, 이제 이게 모든 글이야. 이제 앞으로 모든 글이야. 키워드를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2개에서 3개를 엮는다. 우리 본 수업 시간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전체 글이, 전체 뭐에 대한 글인지 이제 소재를 파악을 해야 돼. 소재가 동사다. 그럼 얘가 주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핵심 단어가 되는 한 표현이 있어. 뭐야? 응? 뭐였어? 크리에이티비티죠. 창의성이지? 일단 보기에 답은 창의성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창의성에 대한 얘기인데 창의성이 뭐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크리에이티비티란 단어랑 자, 현대 과학시대 이전에 창의성은 be attributed to 뭐뭐 때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덕분이다. 창의성은 superhuman, 초인간이야.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초인간의 힘이었다. 힘 덕분이었다. 그럼 노벨 알아나 이거. 새로운 네? 같은 겁니다. 노벨과 크리에이티브는 같은 게로 그래서 노벨과 우리가 오리지널도 있지 앞으로 나올 거야. 이 오리지널이 원래란 뜻도 있지만 독창적인 원래의 같은 거야. 노벨,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 아주 잘 나오는 단어다. 독창적인. 그래서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신으로부터 생겼었다. 일단 중요한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인간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즉 디바인이 뭐냐면 신이야 신. 가시야 가. 신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사실상 이 라틴어 의미로 인스파 영감을 집어넣다는 동사는 즉 숨을 쉬어서 불어넣다라는 뜻이다. 괄호. 그럼 봐봐. 글의 내용이 반절이 왔죠. 반절. 여기까지가 반이지 대충. 맞아? 여기까지 반이지. 내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주제 끝난 거야. 주제가 나온 거야. 어떻게? 자, 그럼 이게 왜냐면 그럼 라틴어라는 단어, 또 플라토라는 거, 또 뭐야? 이건 예시죠. 이거 예시야, 예시. 그럼 사실 라틴어라는 단어로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은 어떤 믿음을 반영했는데 그 믿음이 창의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즉 창조의 순간과 비슷했는데 그 창조는 신이 뭔가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그 순간과 비슷하다는 거다. 즉 창조를 자꾸 뭐랑 비유했어요? 이 신이 만든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지. 키워드가 2개 잡힌 거야. 그래서 플라토가 주장하기를 포엣, 시인도 뭔가 디바인이고 신이야 신 계속 나오는 거야. 신의 영감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거고 플로틴이라는 사람도 예술은 그 신에게서 나온 것으로부터 예술이 아름다운 게 나온다고 썼다. 계속 신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 창의성과 딘. 그래서 신을 다시 해서 디바인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크리에이티비티와 신이야. 그래서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 답이야. 이해돼? 네. 또! 됐어요. 네, 쭉쭉 넘길게요. 넘겨. 자, 도표는 대충 맞히시겠죠? 그러면 29번부터 33번까지 8분.
자, 1분. 답은 5번, 2번, 1번, 4번. 봅시다. 몇 번 볼까요? 그래도 얼추 잘하는데. 물론 뭐 아직 3월인데 이거. 3월. 몇 번? 10번? 네, 30번? 네, 30번. 자,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찾아봐. 물론 뭐 풀다가 뭐 그 잡히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주제가 있어요. 뭘까요? 잘 모르겠으면 1번 앞에까지 여기까지 주제가 나왔다고 보셔도 돼. 여기까지 주제가 나온 거야. 물론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면 그 밑줄이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제 주제 잡기가 어려워. 그럼 밑줄이 없는 대사 한번 찾아봐. 이게 주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얘기가 자꾸 나오지. 카메라. 그리고 뭐 1번 앞에까지를 힌트를 크게 잡으면 여기에서 뭔가 크게 나온 겁니다. 자,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존 포드의 카메라 철학에 의해서 잘 설명되고 있다. 자, 포드는 생각했다. 뭐를? 카메라를. 그래서 그 컨시더는 오형식입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다시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두 개씩 나와 있어요. 카메라가 목적어, 투비 윈도우가 목적격 보어. 즉 포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쌍따옴표 나오면은 얘가 일단 주제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따옴표. 그럼 카메라 철학이야. 그럼 카메라 철학이라는 개념이 뭐다? 이 카메라는 창이야. 그러면 관객이라는 것은 즉 창 밖에 있는 상태야. 뭐 하면서 사람들과 그 사건들이 그 창 안에서 within the window예요. within the window. 그 창 안에서 발생하는 걸 밖에서 관찰하면서 보는 것을 카메라 철학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어. 그럼 카메라는 얘가 윈도우야, 윈도우. 이게 카메라다. 그러면 객관성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와 뭐랑 엮이면 돼? 오브젝티비티입니다. 얘가 객관성이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창이 있으면 여기가 아니야. 그럼 밖에서 관객이 있으면서 이 안에 있는 뭐 사건, 이제 이벤트나 피플을 봐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객관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주제라는 건 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문, 카메라를 두고 밖에서 관람해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본다면 마치 그것들이 먼 거리서, 그래서 윈도우니까 윈도우 밖이야. 먼 거리서 보게 되면 우리는 참여하지 말고 그냥 보라고 그 관람만 하도록 요청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카메라 철학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 여러분 정적인 거야.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이 객관성이라는 관점이 정적인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다. 가능한 뭐 하려고? 윈도우 효과. 여러분 이게 뭐다? 지금 이게 윈도우 효과야. 이게 윈도우 효과. 즉 창문을 두고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로 가능한 한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 그럼 어보이드가 있고 반대말이 있어요. 그냥 뭐라래? 유지하다. keep. 이제 maintain. 반대말이 있죠. 그럼 주제가 일단 여기서 약간 삑사리 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이 카메라는 그냥 밖에서 연기자와 그 행동에만 관심을 둔다. 뭐 하지 않고 카메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객관성 다시 1번 it은
요거. 객관적인 관점은 그 안에, 윈도우 안에 있는 상황만 관심을 둔다. 그래서 객관적 카메라가 결국 이 카메라와 그 대상 사이에 감정적 거리를 두게 한다. 그래서 카메라는 모든 걸 그냥 기록한다. 그래서 이런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가능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카메라는 대입을 하거나 혹은 그 행동을 설명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것은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일 수 있고 가능한 한 그 카메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카메라, 윈도우 이펙트라는 건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보이드가 아니라 킵이다. 그래서 주제가 나온 겁니다. 또! 또! 31번. 31번. 자, 여기서도, 자꾸 뭐가 나오냐면, 자, 그래서 내가 그 문법 책에 주어 동사 잡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써놓은 건데요. 여러분, 주어가 어딨어? 얘를 가로칠게요. 얘가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럼 캐리가 얘를 가로치면 그 다음에 얘는 부사구야. 원래 캐리 그 목적어인데요. 저런 전치사고 부사구가 저렇게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그 존경받는 모든 음악 기구 가운데 institution, 기구 혹은 뭐 제도,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형태가 레거시가 유산입니다. 빈칸의 유산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산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한번 보셔야 돼. 유산이야, 유산. 지금 유산은 뭐다?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과거. 과거의 뭐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이 can be traced back to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뭐뭐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가장 초기의 형태들이 만들어졌다. 뭐로? 동물, 예를 들어 호는 이제 뿔이 뿔, 하이드 가죽, 혹은 내장, 뼈와 같은 형태로 악기들이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죠. 혹은 무기들도 이제 이용되었다. 무언 데 있어서 동물들을 그런 통제에 두기 위해서 어떤 웨폰도 이용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음악 그 자체에서 듣는 건 잘못된 형태인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가로치기 이렇게. 뭐가? 그래서 formidable, 무시무시한. aggression, 공격. 공격이나 혹은 awe-inspiring,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assertiveness, 뭐 확신 이란 뜻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 monumental, 기념비적인. 그다음에 레퍼토리는 소리, 그러니까 악보의 반복이라고 보세요. 악보의 반복. 혹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냥 넘겨도 돼. 그러면 이게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전치사구들을 여기에서 해석이 안 돼서 그냥 갖다 멍 때리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만 해석해도 핵심 내용은 들어온 겁니다. 즉 음악 자체를 역사 속에 듣는 것은 잘못된 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들었어.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쪽저쪽 들었어? 그럼 나는 쉽게 이 얘기를 자세히 풀어쓴 건 또 여기 있어요. 얘입니다. 얘.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잡아도 핵심 내용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영어야.
자, 나는 그러면 음악, 그러니까 과거 속의 역사 속의 음악은 어떤 역할을 했어?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뭐를? 사람들이 뭐해? 동물을 쫓아. 동물을 쫓아가는 어떤 영상, 이미지를 생각하게 한다. 가장 초기의 형태가 동물의 뿔과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럼 걔네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런 그 어떤 얘네들을 만들었어. 다시 얘기해서 쫓고 난 다음에 잡았어. 가죽이나 뼈로 뭐 했어? 악기를 만든 거야. 얘가 주잖아. 동물의 가죽 뼈나 이걸로 악기를 만들었어. 다시 얘기해서 그 악기가 또 음악이 됐고 그 음악이 얘네들을 또 잡은 거야. 이걸 활용해서 동물들을 또 잡고 다닌 거야. 그래서 또 얘기 나왔어 뒤에. 그래서 소리라는 것을 출처와 또 어떤 지배의 어떤 상징으로 활용하면서 즉 인간이 동물을 잡기 위한 어떤 지배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포식적인 will, 의지라는 뜻이야. 포식적 파워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리를 활용했다. 그래서 악기를 치면서 동물을 막 잡으러 나가다. 막 동물몰이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사냥. 나머지가 이제 뭐 되는 게 없죠. 자선이라는 뜻이 자선. 30번 때는 많이 읽어봐야 돼요. 또! 없어? 32번. 자, 얘도, 좀 이프절이 나죠? 이렇게, 이프절. 이것도 예시다. 이것도 예시야. 발표죠. 자, 문장을 어떤 걸만 핵심으로 잡을지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잡았으면 나머지는 일단 가로쳐라. 1번. 2번. 종속절도 가로쳐라. 종속절은 핵심 내용이 거의 그냥 수식 혹은 조건을 달아주는 거고, 주절에 결국 주절이야. because, if 이런 거 들어갔어. 그냥 단서만 주는 거야.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다면,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다. 그럼 주절이라는 거에 결국 임팩트가 빡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종속절이 들어갔어. 그런 거는 그냥 다 가로쳐버리는 거야. 그럼 주어가 our brains가 주어가 됐고, 우리는 진화했어. 뭐 하도록? 새로운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얘를 키로 딱 잡으세요. 왜냐면 if가 들어갔다. 그거는 조건 단서 예시다. 얘가 주제로 그냥 크게 한번 빵 하게 나온 거야.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어? unexpected 여러분, 얘는 new예요, new. 새로운 거. 기대하지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진화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과감하게 일단 제껴. 그래서 뭐 if에서 쉬운 거 하나 뽑아서 보시면 돼요. 만약에 두뇌가 한 사건을 겪고 뭐 다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 여러분 unusualness 있죠? 같은 거다. 기대치 못했던 거, 특이했던 상황이 재밌게 될 거고, 그리고 인코다라다, 기억하다, 부어되다. 그에 따라서 머릿속에 잘 똑같은 문장이 다시 나온 거야. 인간은 뭐 한다? 새로운 사건을 잘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 두뇌는 새로운 거 기억해. 두뇌는 또 새로운 거 기억해. 그럼 또 내려와. 그 다음에, 자, 그럼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래서 신경과학자이자 혹은 교실쌤인 주디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여러분, 서프라이즈가 뭐랑 똑같은 거야? 어뉴저시랑 같은 거야. 교실 속에서 새로운 것이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다. 두뇌에서 두뇌 자극, 스티뮬레이션. 두뇌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즉, 두뇌 자극에는 기억이죠. 새로운 걸 줬더니 잘 기억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뉴 또 나왔죠. 서프라이즈. 자꾸 겹치고 있지. 그래서 새로운 것을 경험을 했어. 뭘 통해서?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
학생들이 경험을 했을 때, 뭐를,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경험했을 때, 뭐 증명이나 혹은 예측하지 못한 흥분이죠. 그들이 결국 새로운 정보를 그 다음과 연결시키게 된다. 여러분, 이거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읽을 필요가 없어. 다시 얘기해서 그 새로운 거는 기억력을 촉진하는 거야. 주제도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뒤에가 뭐였어? 얘가 기억이지. 기억. 빈칸이 셋업, 우리를 설정하게 한다. 학습에 대한 빈칸을. 그러니까 러닝이라는 건 기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얘가 주어. 셋업, 셋어스, 어까지 동사를 그 목적으로 봤을 텐데, 그럼 전체 사고는 여기까지 가로쳐. 나머지 다 가로.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우리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새로운 거 얘기가 나와야 되지. new야, new. 그래서 뭐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 노벨티가 새로운 것 뜻입니다. 신박함.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가 결국 학습에 대해서 우리를 잘 설정하고 자리 잡게 한다. 이 말입니다. 푸는 방법 다 똑같아. 키워드 2개 적어내는. 됐어요? 조금 더 내려가. 자, 50분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다, 이제. 자, 50분부터 58분. 해봐.
네. 됐죠? 잠깐만. 답을 몇 번까지지? 어? 30. 그러니까 1, 4, 3? 이게 볼까봐. 일단 1, 4, 3이죠. 응. 잠깐만. 5. 응. 네, 같이 볼게요. 몇 번 볼까요? 응. 33번. 네, 33번. 3번. 여러분, 이제 3점짜리죠? 이런 3점짜리는 이렇게 막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읽어봐야 돼. 다 읽어라. 어쩔 수 없어요. 3점짜리가 그래. 자, 심리 연구가 밝혔다. 사람들은 벌레에 빈칸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 상상해라. 너가 요리하고 있어. 저녁을 친구랑. 근데 너가 요리를 잘해. 근데 친구는 와인 전문가야. 너가 요리사고 친구는 와인 전문가야. 근데 그 사람이 아마추어 소믈리에죠. 소믈리에는 와인을 시음하는 사람. 자, 이웃이 drops by, 들린다. 그리고 말한다. 너에게 아주 끝내주는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그래서 주변에 얘를 이제 가로치기야. 그래서 이제 liqueur, 얘는 이제 술이야. 술집에서 파는 새로운 와인에 대한 정보를 너에게 얘기해준다. 그래서 많은 새로운 와인이 있고, 그래서 기억할 게 많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의문문을 던졌어. 의문문 던지면 이제 답을 찾아봐.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으세요. 그럼 너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할 거야? 그 이웃이 너한테 얘기해줘. 어떤 와인을 살지를 네가 다 어떻게 기억할 거니? 그럼 누가 기억해 준다는 거야? 친구가 기억해 준다는 얘기죠? 답이야. 그럼 이게 뭐야? 인지 부담을 분업한 거죠. 이게 인지적 부담이 코그니티브 레벨 외워야 될 거를 나눈 거지. 이해돼? 1번. 또 34번. 자, 얘도 3점짜리죠? 아닌가? 얘도 3점이지? 네. 여러분들이 잘 봐봐. 그러면 중간중간에 답이 나오곤 있어요. 자, 컴퍼니스가 주어입니다. 바로 자, 돈을 벌도록 profit 돈이죠. 돈을 벌도록 물리적 상품을 파는 회사들이 강요받는다. 그럼 보즈는 이사회야, 이사회. 그래서 investor 투자자죠. 이사회나 투자자에 의해서 강요를 받고 있다. 뭐 하도록? 얘를 이제 가로. 그러니까 지금 강요를 어떤 강요를 받은 거야? 얘를 강요받은 거야. 이거를. 이거 해! 라고 강요받은 거죠. 그들의 underline, 기저하는, 바탕으로 하는 뜻입니다. 동기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투부정사지 2개 들어왔죠. 투1, 투2. 가능한 한 많은 어떤 데이터를 소비자들로부터 가지고 오라고, 모으라고 강요를 받는 거죠. 이게 1번이야. 그러면 슈퍼마켓이 더 이상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뭐 하면서? 얘를 가로. 그래서 프로듀스는 농산물이야, 농산물. 네, 농산품이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덕트는 생산품. 그래서 manufactured, 조제된, 만들어진, 제조된 상품이나 농산물을 가지고 더 이상 물건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에게 로열티 카드가 이제 충성 카드예요. 그래서 이 유는 고객이에요, 고객들에게 충성 카드를 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이 얘는 저거죠, 마켓이죠, 슈퍼마켓이 추적한다. 너의 구매 행동을 precisely 정확하게 추적하게 된다. 그럼 슈퍼마켓이 자 추적했어. 여기서 적어도 이미 답이 나온 거야. 얘가 답이야. 답.
혹은 뭐 주제로 나온 거야. 자, 카드를 줬어? 카드를 줬더니 슈퍼마켓이 this purchasing behavior. 이러한 구매 행동 패턴을 마케팅 분석 업체에다 팔아버린다.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파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중에. 뭐? 고객 정보를 팔아. 고객 행동 정보죠.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데이터야, 데이터. 마켓들도 고객이 어딜 가서 토요일날 이걸 많이 사고, 일요일날 이걸 사고, 이렇게 하는 고객 행동의 그 구매 패턴을 팔아버리죠. 그럼 이 마켓 회사가 그걸 또 샀어. 이 마켓 분석 회사가 그걸 샀죠. 그럼 얘네들이 머신 러닝 프로시저, 얘는 뭐냐면 AI 돌리는 거야. 기계 학습 어떤 그 프로시저를 돌려. 뭐 하면서 이 데이터를, 즉 고객들의 행동 데이터를, 이게 데이터로 다 잡힌 거야. 새로운 방식으로 쪼개고 그거를 다시 되팔아. 그래서 behavior, 이 데이터지, 데이터 다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객들의 행동 데이터를 다시 팔아. 누구한테? 상품 제조업자들에게. 뭐로써? 이 마케팅 어떤 통찰력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시 쪼개서 말 그대로 생산 업체들한테 다시 파는 거야. 이런 물건이 필요해요. 이런 물건이 지금 앞으로 필요할 거야.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데이터를 쪼개고 분석해서 팔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데이터가 이 기계학습 AI와 다시 이 기계학습과 데이터가 뭔가 이제 돈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얘가 답으로 나온 거야. 데이터와 그 얘가 돈이 되는 거야. 가치가 있는 돈이 됐을 때, 커런시는 돈이야, 돈. 뭐야 이거? 네. 돈이 되었을 때, 네, 돈이라는 얘기죠. 돈. 즉 소비자의 행동 자체가 돈이 됐다는 겁니다. 오이씨. 네. 돈이 되었을 때 끊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의 타고난 경향성이 이것의 통제성, 어떤 능력을 최대화 시키려고 한다. 바로 뭐를 서베일런스, 관찰이죠. 소비자들에 대한 관찰을 실행하는 능력을 최대화시켰을 때 얘네들이 돈이 된다. 뭐 때문에 소비자 행동의 패턴, 즉 데이터가 부가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 회사들은 이것의 어떤 이걸 분석하고 하려고 하는 능력을 최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제를 집어넣는 거야. 다 필요 없고 주제야. 소비자의 행동 패턴은 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행동이 value creation,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웠죠? 몇 번이나 헷갈렸어. 몇 번? 이거 누가 주문했어? 몇 번이나 헷갈렸어? 그랬어? 네네네. 그래요. 예, 3점짜리죠. 어려워요. 또! 또! 순서는 맞았어. 응? 순서. 순서는 됐어? 네? 순서는 됐어? 네. 잘했어요. 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내려갑니다. 이거 하고 잠깐 쉴게. 자, 9시 7분이죠? 15분까지. 고!
이제 다 한 사람은 답을 띄웠습니다. 네, 다 한 사람은 채점하시고. 네. 여러분들 그 전체 100을 두고 틀린 개수 곱하기 2, 틀린 개수 만약 이제 3점짜리면 그러면 곱하기 3 해서 점수를 한번 내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 이제 가정을 치는 거죠. 뭐 듣기 다 맞았어, 응? 도표 다 맞았어, 뭐 43, 44, 45 다 맞았어. 점수를 한번 써봐. 몇 점 나왔는가? 100점 빼기 지금 틀린 개수 하시면, 그리고 이름 써. 이름 쓰고 날짜 써. 이거 내실 거예요. 이름 쓰시고 날짜 쓰시고요.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옆에 점수까지 써봐.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점수 쓰시고 점수 계산. 그러니까 100을 두고 나머지 다 맞았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푼 거 중에서 뭐 37번 어디였어? 얘는 그러니까 틀린 개수만 빼면 되겠죠. 틀린 거. 얘는 3점짜리니까 3점짜리 몇 개? 2점짜리 몇 개? 더해서 빼봐. 뭐 계산 안 되면 그냥 틀린 개수만 쓰시던가. 오. 100에서 빼는데요. 만약 계산 안 되면 그냥 마이너스 몇 개라고 해도 돼. 오, 잘했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특강을 시작하고 2점수였어.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 기복이 있어요. 한번 갔다 꺾여. 왜냐면 이제 다음번에 6월 거를 하거든? 6월 거 할까? 3월 거 할까? 3월 거 해야겠다. 이 상태로 하면 6월 거 하면은 저기 점수 내려가요. 3월. 여러분 3월과 6월 난이도가 대략 한 50% 차이 납니다. 이거 50%. 네. 단어가 확 뛰어요. 아니다. 다음번 6월 한번 봐야겠다. 왔다 갔다 해야겠다. 그래서 점수가 3월은 당연히 잘 나와. 이렇게 갔다가 한번 꺾일 거야.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가. 그래서 이 꺾였을 때 이 다음번 3월 점수가 잘 나오면 돼요. 자, 몇 번 볼까요? 37번. 네, 37번. 자, 다 할게요. 네. 여러분 37번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여러분 그냥 박스 기준으로 볼게요. 박스 기준에서 뭐 어쩌고는 모르겠지만 얘랑 비슷하게 생긴 문장 있지?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어딨어? 요거 있지, 요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비슷하게 생긴 게 반드시 그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B로 무조건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석하면 우리는 보통 주장하고 있다. 어떤 세금 측정의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그래서 가로치고, 그래서 이런 텍스 혹은 저런 텍스가 그래서 fall on 누구누구에게 떨어지다, 이제 누구누구에게 내려가는 거야. 이제 뭐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헤들리는 상당히, 그래서 the rich 형용사, 그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 특징을 가진 집단. 그래서 부자 사람들이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텍스 저 텍스가 상당히 부여를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세금 측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정성 얘기 나오는 게 요거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러니까 얘가 1번이야. 자, C. 그럼 aim이라는 단어가 앞에 지금 뭐뭐를 추구하다, 뭐뭐를 찾다 이런 표현이 aim이에요. 스텝 2 체크. 이게 aim이야. 추구하는 거야. 찾는 거야. 그럼 조금 뭐 해석 들어가면 하지만 그 세금의 어떤 그 표현적 차원이 공정성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 얘를 괄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뒤에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go beyond to 이렇게 가. go beyond 뭐 A to B A를 넘어서 B로 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토론을 넘어서 도덕적 판단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판단? 사회가 만드는 판단. 뭐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 명예롭고 혹은 인정이 돼야 되고 또 어떤 활동을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판단들이 즉 어떤 활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명시적이다. 그래서 그런 명시적으로 드러난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야. 예를 들어 그 담배에 대한 세금, 또 알코올, 카지노에 대한 세금이 범죄 세금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추구하니까 행동들을 못하게끔 하도록 추구되는 그래서 어떤 행동들 해롭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막도록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텍스라고 불리운다. 그런 텍스는 사회에 이제 불인정이죠. 불인정을 나타내는 거고 모함으로써 그런 그 활동에 참여하는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활동에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또 마찬가지로 얘를 가로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설탕이 있는 그 소다나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 규범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어떤 추구를 하고 있는 거다.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세금을 매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런데 모든 세금들이 이런 목적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입이라는 것을 세금을 매길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용을 위한 어떤 불승인을 표현하려고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세금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판매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금의 목적으로 된 것도 아니다. 단지 세입을 올리기 위한 방식일 뿐이다. 네, 어려웠죠. 개인 이해돼? 됐어? 또 40번 40번 이제 40번도 네, 여러분들 이거 거기다 한번 잠깐 써봐. 네. 여러분 이 reflective가 있고 reflexive가 있어요. 얘는 뇌신경의 얘는 신체 반사신경의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reflective라고 나오는 게 네, reflective 이렇게 나오죠. 자,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숫자를 받았다. 자, 그리고 그들이 과일 샐러드나 초콜릿 케이크의 선택을 하도록 또 요청받았다. 자, 근데 학생들이 외워야 되는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 디짓은 자리라는 뜻이야. 7자리 숫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7,892만, 4,352,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됐어? 63%의 학생들이 케이크를 골랐다. 이게 케이크를 골랐대. 자,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숫자가 단지 두 숫자였어. 24였어. 그럼 59% 학생들이 과일 샐러드를 골랐다. 자, 우리의 reflective 이거야.
뇌신경을 쓰는 브레인은 알고 있다. 과일 샐러드가 당연히 건강에 낫다라는 것을. 하지만 reflexive, 즉 이 반사신경 두뇌는 바라고 있다. 그 부드럽고 살찌는 초콜릿 케이크를 바라고 있다. 즉 만약에 reflective, 그 생각하는 뇌신경이 뭐 바쁘다면, 다른 걸 처리하느라 바빠. 즉 7자리 숫자를 외우느라 바쁘게 된다면 impulse, 이게 뭐야? 이게 reflexive야. 충동입니다. 충동. 몸에 어떤 그 먹고 싶은 자극이 이긴다. 얘가 주제야. 얘가 주제야. 즉 머릿속에서 외워야 될 게 많아버리면 나의 먹고 싶은 자극이 이겨버리는 거야. 이게 주제야. 이해돼? 응. 그럼 그대로 한번 내려와봐. 그대로 내려봐. 그래서 이 실험에 따르면, 자, 두뇌의 인지부담, 이게 인지부담. 인지부담이 제한되거나 올라가. 얘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7자리를 얘기했지, 7자리 숫자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리플렉시브가 뭐야? 충동, 몸이야, 몸. 자극, 이제 몸의 어떤 욕구지, 몸의 욕구가 이긴다고 했죠? 그럼 이긴다라는 표현으로 연결되는 게 맞는 거죠. 인지 부담이 낮으면 내 두뇌가 그 몸에 좋은 걸 알고 내 두뇌가 이기겠지만 머리에 외울 게 많으면 내 몸이 이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몸의 어떤 두뇌의 인지 부담이 높아졌더니 뭐했어? 얘가 머리를 못 써. 내가 내 그 몸의 어떤 제어를 못해. 그래서 몸이 이긴다. 도미넌트. 이해돼? 네, 한번 여기까지.